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입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의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흘러가야 자기도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섣불리 들어가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어떤 비유를 하자면 예. 계속 지금 투수가 골프고 좀 던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추려고 안타를 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오늘도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악재 이런 내용들만 있을 뿐 호재성 내용들은 별로 없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일단은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도 밀렸지만 대부분 다 밀렸습니다. 근데 중국과 대만과 홍콩은 휴장이었죠. 단오절의 어떤 단오절 때문에 휴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이 0.21% 그냥 약보합권 이제 마감이 되었고요. 브릭스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인도와 브라질이 개장을 했는데 0.5에서 0.1% 가량의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 증시도 대부분 다 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다가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유럽과 뉴욕 증시는 대부분 다 밀렸죠. 스페인만 소폭 올랐을 뿐 대부분 다 0.6에서 그리고 그리스는 3% 이상 급락이 나왔고요. 뉴욕 증시도 0.8에서 1% 가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좋지 못한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신다면 이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어떤 차트가 이제는 조금 지지가 되어야 할 선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저점 수준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올해 저점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영국도 이제는 더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도 가장 좋은 차트 모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직전 고점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지켜져야 할 선에서 지지가 된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의 이른바 선진 증시라고 할 수 있는 지수 모양도 조금은 이제 반드시 좀 지켜져야 할 선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잘 지켜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독일 증시와 거의 비슷하게 직전 고점 라인 돌파가 된 이후에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수준까지 S&P 500과 다우존스는 그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지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지가 안 되고 만약에 이탈이 되면 어떡하나 그냥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선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트 모양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밤사이 그리고 뉴스들 보니까요. 한동안 조용했던 그리스가 또 시끌시끌했고요. 다음에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우리도 또 그런 얘기를 또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브라질과 러시아 등등의 이른바 신흥국 증시의 어떤 하락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기사화되고 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것은 작년에 그 유입된 자금보다 만약에 유입된 자금이 만약 300억 달러였으면 최근에 나온 자금은 30억 달러다. 그러니까 한 10분의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 의미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나올 게 많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너무나 좀 안 좋게 흘러가고 한다면은 그게 다 쏟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장이 또 안정이 된다면 다시금 또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뉴스플로우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스의 하락은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가 속된 말로 망하네 마네 그렇게 말들이 오고 갈 때 그때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결국 또 잘 해결이 됐죠. 근데 지금 그리스란 나라가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흐름, 유럽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내용은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각국 자기 나라만의 어떤 공영방송 폐쇄하면서 긴축을 실행하겠다는 내용들 어떤 대내적인 어떤 악재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큰 악재로 좀 부풀리는 거는 조금 좀 우려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다음 주죠. 18일과 19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를 앞두고 지금 아주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전략 이제는 본격화되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추후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이 증시 악재 커다란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한편 또 이제 참고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뭐든지 주식이라는 것은 우려감에 의했다가 빠지다 그럴 것이다라고 오르거나
빠지고 했다가 그런 내용들이 사실화되고 뉴스화되면 그때가 딱 정점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FOMC 회의 어떤 그 전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일간의 휴장을 끝내고 오늘 중증시가 첫 개장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의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 핵심에 있는 중국이 또 어떤 흐름이 나올까. 지금 직전 저점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어떤 만약에 깨긴다면 또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도 한번 오늘 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신다면 먼저 그리스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많이 내려왔죠.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이 내려오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하락의 이유를 물론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스 증시가.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한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보신다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고 브라질도 브라질이고 뭐 브릭스 미스트 증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5월 중순부터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만이 어떤 외국인 자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른 나라의 어떤 이머징 마켓의 어떤 하락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이해하는 편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대이죠. 여기서 만약에 직전 저점이 만약에 또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금 또 추세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 어떻게 개장을 하고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종각까지 한 흐름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 짚어볼 텐데요. 자, 이 국내 증시 6월 들어서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두고 한 두 가지 시각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뭐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된다. 아니면 또 동시만길이다 보니까요. 특히 지수하고 그렇습니다. 상관 있는 삼성전자에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그렇습니다. 가지 시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6월 들어서 지금 현물 코스피 시장에서 2조 원 이상 팔았고요. 그리고 선물에서는 2만 계약 이상 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늘 단순한 어떤 선물을 이용한 어떤 수익 극대화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셀코리아의 전조인지 이러한 것들이 오늘 뭐 밝혀질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이 이제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내용도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느낌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갤럭시 S4의 어떤 실적 우려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했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파는 거라고 파는 것 치고는 너무나 좀 매도가 좀 너무나 어이없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머징 마켓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면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글쎄요, 셀코리아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금이 어떤 빠져나간 수순 이런 걸로 좀 이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정말로 사실인지 그런 것들이 오늘 그래서 윤곽이 좀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뭐 1900선이 이탈이 되고 또 코스닥도 뭐 급락이 나오면서 만약 투매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근데 물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투매성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그런 흠이 나온다면 투매다 해가지고 뭐 아주 많이 빠진 종목도 매수에 들어가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배우기로 주식을 배우기로 투매라는 것은 거래가 확 많이 증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금이 크게 증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있어야 그게 바로 투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투매성 어떤 하락이 나온다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개인 매도가 만약에 촉발되면서 많이 빠지는지 그런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장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STS 그룹, CJ 그룹 굉장히 안 좋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에서 예당도 지금 거래 정지죠. 어제 게임빌 유증한다고 한가 갔죠. 심리적으로 너무나 내가 그 종목을 들고 있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너무나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만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시에 어떤 활력을 잃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더 하락을 이끌 수 있을 어떤 모멘텀이 될지 이런 것들 오늘 장 한번 좀 결론이 날 것 같으니까 오늘 장만큼은 하나 시장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오늘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마지막 한 번만 확인해 드릴게요.
만에 하나 투매가 발생 시에 거래량도 증가하고 개인 매도세도 커진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라고요? 투자의 주체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딱 세 개 주체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다시 말로 무슨 말이냐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산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상 봤을 때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시장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매도가 크게 나오거나 거래가 증가되면서 투매성이 만약에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짚어드렸고요. 자, SK증권 서초PIB센터 박병욱 차장의 조언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